인사이드. 네, 여의도의 정치인싸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.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의 뜨거운 정치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예, 새해 첫날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슈 메이커입니다. 그렇게 됐죠. 예. 예.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? 별의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냐 문제죠.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냐.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최종 결심은 못했을 거예요. 반반일 거예요. 아, 그렇게 보십니까? 예, 아직은. 그리고 좀 자기한테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좀 즐기고 있을 수도 있죠. 즐기고 있을 수 있다. 예, 왜냐하면 이제 발표를 늦출수록 언론이 관심 가지는 기간이 그렇죠.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. 3월 8일이니까 아직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. 그리고 지지율 1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.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별을 딸 수도 있지만 지하로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안전하게 정치를 한다면 그냥 큰 꿈을 가지지 않고 다시 국회의원 되고 저출산 대책위원장을 뭐 한 2년 정도 하다가 뭐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이제 안전한 길을 가느냐, 당대표로 그냥 직행을 하느냐, 이거 아닙니까?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? 이게? 이제 선택이 이제 출마했을 때, 안 했을 때를 보면 이제 출마 안 했을 때는 당대표,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죠. 정치인으로서는 안 해버리면 더 큰 정치인으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, 물론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만 정말 이제 네임드 정치인, 그죠? 그리고 어쨌든 뭐 어떤 반열에 오르는 대통령과 약간 각을 세우면서도 당대표가 됐네 뭐 이런 거.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더 큰 정치인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. 출마 안 하면. 만약에 출마 안 하면. 예, 그럴 수가 있고. 또 출마했을 때는 이제 친윤 정치인에서 반윤으로 찍혀서 또 정치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. 아니 근데 사실은 두 분이 같이 공부도 하시고 옛날에 뭐 서격 클럽 이야기도 있었고 완전히 반윤으로 그렇게 매도당할 만한 그런 사이도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. 그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 이견이잖아요. 정책 이견이고 평소에 충분한 신뢰가 있으면 그냥 전화 한 통 해요.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. 그렇겠지. 그 정도 합니다. 그러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죽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근데 뭐 공개적으로 경로를 하고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는 뭐 경질, 해촉 사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. 그랬다가 지금 나 전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. 사회 안 받아들일 거다. 이게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당대표 출마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자르지 않을 거다. 해촉하지 않을 거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인사거래하는 게 되잖아요. 완전히 당무 개입. 그렇죠. 자리 가지고 거래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뭐 발칵 뒤집힐 거고 그런 이야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. 근데 이제 누구나 볼 때 이제 당대표 나오지 마라.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해석이 되잖아요.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대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. 전혀 없었습니다. 공적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열쇠는 본인이 쥐고 있는 거죠. 본인이 쥐고 있습니까?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까? 본인이 쥐고 있는 거죠. 그래요?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 건 본인의 자유, 본인의 결단이죠. 근데 두 분이 뭔가 아까 전화 이야기 하셨지만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 뭐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나가는 거를 뭐 모른 척 한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?
근데 이제 나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 경선에 나와서 대통령 신뢰관계가 끝까지 회복이 안 되면 최종 그 3월 8일까지 그럼 그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시그널을 계속 줄 가능성이 아니 왜냐하면 그 어쨌든 나의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거든요. 그렇겠죠. 네, 아주 전통적인 보수예요. 그렇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 의원의 지금 관건은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3월 8일 전까지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. 당대표 출마한 이후로 출마했을 때에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죠. 그런데 그 자신감이 없으면 주저하겠죠.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김기현, 안철수 등이 있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어떤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내가 확실하다 이렇게 나서면서 나경원 의원을 좀 뭐랄까요 중간에 커트를 하려고 하는 차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. 그렇죠. 지금 뭐 당내에서는 뭐 현역 의원 중에 나경원 의원 돕겠다고 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. 현역 의원 중에는 별로 없다? 예, 대통령실에서 쟤 아니다는 일종의 신호가 왔기 때문에.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즘 당원들이 문제는 과거 뭐 한 20년 뭐 이런 이전에는 당협위원장 이제 현역 의원이 누구 찍어주세요. 거의 따라갔는데. 많이 따라갔어요.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. 다들 당원들이 뭐 유튜브 보고 종편 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. 예, 그리고 이제 당 대표라는 자리가 무조건 예스맨이 되면 당원들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당 대표가 돌파할 때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. 라고 하면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잘 되겠다 싶지만 또 당 대표가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주도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를 모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너무 약한 사람에 대한 또 우려도 있어요. 오더가 내려가더라도 당원들이. 그래서 독자적인 판단을 많이 해요. 그러면 지금 정도의 대립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사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180도의 대립각은 아닌 것 같고.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반윤이 되기 어려운 정치인이죠. 제가 볼 때는. 그 정도의 대립각이면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대통령 성공을 바랄 거예요. 실제로. 실제로도 바랄 텐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대통령 신뢰관계를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. 신뢰관계 회복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신뢰관계를 회복했다 그러면 이제 주류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 하에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신뢰관계를 회복 못하고 당원들이 그래도 총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비주류로서 어떤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당대표 되기 어려울 거예요, 그럼. 그러면 당대표 되기 힘들다. 왜냐하면 나경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적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하고 계속 척지고 있다. 이렇게 되면 아마 나경원 선택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현 지지율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만 그 지지율도 물거품처럼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. 그럼 안철수 의원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어떻습니까? 나경원, 김기현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지만. 이번 경선의 재밌는 포인트는 그 결선 투표예요. 결선 투표. 예. 그러니까 이제 2명 올라가면 이제 누가 결승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3등, 4등 후보가 누구 지지하느냐. 합종연행.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요. 황교안 전 대표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있더라고요. 거기는 뭐 한 5% 나오는 것도 있던데. 이제 그 지지율보다는 그 한 5등, 6등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죠. 3등, 4등이 관건이죠. 3등, 4등이. 예. 3등, 4등이 유승민, 안철수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제 나경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. 그러면 그쪽이 만약에 근데 유승민 안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게 이 표가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외견상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후보의 확장성이에요. 후보의 확장성. 예. 근데 이미지가 딱 고정돼 버리면 3등, 4등 후보 포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나경원 재밌는 게
확장성이 생겨버렸어요. 그렇지. 엄격결에. 예, 엄격결에. 예. 예, 오히려 이제 저출산 정책 이야기하다가 진윤 아닌 쪽에서는 예. 오히려 이제 비진윤 표들이 대안인가?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결선에 올라가면 이제 진윤, 비진윤 이런 구도가 되면 비진윤 쪽으로 확장성이 생겨버린 거죠.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김기현 의원의 어떤 그 성이 아주 공고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. 결선 투표자 때문에 만약에 예. 그냥 1등만 뽑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예. 결선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죠. 황교안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, 유승민 전 의원, 의원님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암덩어리 뭐 비슷한 그런 이야기 했던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? 경선 때 보면 이런 좀 강한 이야기가 나와요. 근데 군소 후보들 관심 끌려고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죠. 노이즈 마케팅일 뿐이다. 크게 대꾸할 가치는 없죠. 예,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 예. 못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.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뭐 강신업 대표 같은 경우는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표 선거에 나온다 본인이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세희 유튜브 중에서 뭐 신혜식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? 최고위원은?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,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게 이제 최근에 뭐 브라질 사태나, 예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어회 난입하고, 그랬었죠. 뭐 이런 예. 총격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치가 양극단화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예, 그래서 양극단 정치로 가는 거는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스스로 좀 그렇죠. 제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에서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산정적으로 유튜브 조회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좀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일단 뭐 기소는 할 것 같고 성남 FC 관련해서도 대장동이랑 묶어서 할지 또 이제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같아요. 기소만 할 경우, 구속 기소를 할 경우. 근데 그 전에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정무적 책임이거든요. 정무적 책임. 사과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죠. 물론 당대표에서는 적어도 당대표에서는 물러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리는 나중에 법적으로 판결이 되면 이제 뭐 날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 이거는 저는 검찰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. 무슨 말이냐면 6천만 원짜리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영장 치고 체포 동의안 보냈는데 지금 성남 FC는 100억이 넘잖아요. 삼전 뇌물 액수가. 6천만 원은 구속영장 치고 100억은 영장 안 치고 이거는 사법 형평성에 맞지 않죠.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. 그렇죠. 그 국민의힘의 여당 지도부 중에 한 분이죠.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%포인트 올라간다.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반사 이익이 될까요? 저는 그런 발언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발언 자체가 바람직하지 사법적 판결 문제를 어떤 정치적 이익과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제 정치 검찰, 정치 판사 이런 이미지를 이제 더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사법부한테도 안 좋고요.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 판단 영역 그 자체로 남겨두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위해서 TF까지 띄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국민들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를 언론들이 보도를 해서 왜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나? 뭐 이런 의문이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. 그건 이제 민주당 쪽 해석이고.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없죠. 새로운 게 없다.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뭐 탈탈 털었고 거의 2년간 털었고 나온 게 없었다. 그리고 윤석열 정부 넘어온 다음에 새로운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
이재명 맞불 정도로 생각하지 정치적 공세로 생각하지 뭐 그 이상 단서도 없고 뭐 이런. 아니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그 3,300원에 8만 주를 주가 조작 세력이 좀 필요하다,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,300원에 8만 주 매도 전화 주문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근데 그 전에 보면 1차 주가 조작 세력한테 돈 계좌를 맡긴 거 그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그렇게 맡겼다가 2차 때는 뭐 전혀 우리는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2차 때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새로운 팩트들이거든요, 사실은. 그런데 저는 지금 검찰이 이제 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. 만약에 뭐 결정적 범죄 증거가 나오면 누가 됐든 간에 성역 없이 좀 수사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요. 대구 서문시장을 김건희 여사가 찾았는데 이거가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공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조용한 내조와 공개 행보. 그 뭐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통령과 상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. 뭐 상의해서 했을 거라고 보고. 예, 상의해서 했을 거라고 보고. 예. 그리고 이제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곳이고, 거기서 이제 대통령 그 경선 과정, 선거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 서문시장 길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저도 갔었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번 감사를 표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번에 간 것 같습니다. 중대선거구제 대통령이 제안하셨잖아요.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됩니까? 국민의힘은 대통령에서 사실상 대통령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?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렵죠. 물론 속마음으로는 이제 자기한테 정치적 피해가 오는 지역들이 꽤 많잖아요. 그렇죠. TK, PK도 그렇고 그렇죠. 속마음으로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 나오자마자 반대를 했어요. 민주당에서 반대를 민주당에서 했다. 그죠. 민주당 주류가 반대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거는 거의 양당이 뜻을 모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쉽지 않죠. 안 될 것 같다. 쉽지 않을 것 같다. 예.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